네, 안녕하십니까. 트랙동학2 중간과제 생물산업기용과 김진철. 주제 동력 전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차입니다. 첫 번째 서론, 0번째 서론,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 두 번째 동력 전달 과정, 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0번째 서론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는 기계적 에너지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구동력을 회전시켜 기동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기관에서 출력되는 동력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동륜에 전달하는가? 이것은 동력 전달 과정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의 정의가 무엇이냐? 기관의 동력을 최동 구동축으로 전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기능으로는 구동륜, PTO로 동력 전달. 이 PTO는 동력 인출 장치라고 하는데 이 PTO는 뒷장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이제 출발 초기의 동력을 부드럽게 기관의 톡과 속도를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 주행 장치 변화 기능, 그리고 부도원 정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옆에 그림을 보다시피 이거 전체를 바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합니다. 자, 앞서서 말했듯이 PTO란 동력 인출 장치라고 하며 엔진의 회전력을 해당 장치의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쓰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로터리 경운기, 모, 베일러, 양수기 등의 구동기 작업기의 회전력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위한 장치이며 형식으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세 개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이 세 개만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으로는 변속기 구동형 PTO, 상시 회전형 PTO, 독립형 PTO가 있고 옆에 그림을 보다시피 변속기 구동형이 있는데 이거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기관, 주클러치, 변속기, PTO 구동륜 이런 PTO가 차륜에 같이 변속기 붙은 형식 작동을 가진 그 형식을 변속기 구동륜 PTO라고 하며 기관, 변속기, 클러치, PTO 클러치, 변속기, 차륜, PTO PTO 클러치가 따로 붙어 있고 차륜은 변속기 따로 붙어 있는 PTO를 상시 회전형 PTO라고 하며 마지막으로 독립형 PTO는 기관, 변속기 클러치, PTO 클러치 이렇게 둘이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륜은 변속기 클러치 이어져 있고 PTO는 PTO 클러치 이어져 있는 이런 독립적인 형식을 가진 PTO를 독립형 PTO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동력 전달 과정입니다. 먼저 이렇게 동력 전달 과정을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기관, 그 다음에 클러치, 그 다음 변속기, 유니버설 조인트, 추진, 즉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구동륜 이 방향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게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쪽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자, 기관으로부터 나온 동력을 여러 장치, 기관 클러치, 변속기, 추진측 등등을 통해 상황에 맞는 동력으로 만들어내 최종적으로 구동륜으로 회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바로 동력 전달 과정이라고 하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력 전달 과정의 장치입니다. 바로 기관입니다. 엔진이라고 하죠. 실질적인 동력 에너지를 출력하는 장치입니다. 그림에서는 여기 위치해 있고요. 이 장치의 위치에 따라 FF 또는 RR 형식이 있는데 이게 보자면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엔진이 앞에 있고 구동륜이 앞에 있다. 엔진이 뒤에 있고 구동륜이 뒤에 있다. 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트랙터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FR 프론트 엔진, 리얼 드라이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대표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동력 전달 장치 클러치입니다. 기관과 변속기 사이에 설치되어 기관에서 변속실에 전달되는 동력을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장치를 바로 클러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 엔진의 동력을 변속기로 전달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일종을 따신 분은 알다시피 클러치를 떼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쩔 때 주행할 때. 근데 어쩔 때 제가 클러치를 누르죠? 엔진의 동력을 차단할 때, 기어 변속할 때거나 정지를 할 때, 이럴 때 클러치를 누릅니다. 이것이 바로 변속시로 전달 동력을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장치, 바로 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 바로 기관 바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러치 마찰식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명드렸는데 클러치에도 다양한 작동 방식이 있는데 저희는 좀 대표적인 마찰식 클러치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클러치의 작동 방식에는 근본적인 그 기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 플라이휠과 클러치팔이 동시에 회전해야 이 엔진에서 나오는 이 동력을 전달하게 됩니다. 바로 변속기 쪽으로.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력을 이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좀 복잡한데 제가 정리한 좀 간단한 그림을 통해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릴리스 포크, 클러치 페달. 저희가 밟는 그 클러치 페달이
안쪽에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며 릴리스 베어링, 압력반, 클러치반, 플라이휠, 엔진, 회전력이 이렇게 되고 동력을 이쪽으로 만들라고 이런 형식으로 전달되어 있으며 이게 어떤 원리를 통해 움직이는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작동 원리입니다. 첫 번째 클러치 뗄 때입니다. 바로 주행 상태이죠. 먼저 클러치를 뗄 때 주행 상태 어떻게 되죠? 페달을 뗍니다. 페달 떼면 어떻게 되나요?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당깁니다. 얘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밉니다. 얘를 밀어요. 이렇게 당겨요. 자, 그러면 압력판이 클러치판을 밉니다. 압력판이 클러치판을 밀어요. 그럼 클러치판과 플라이휠이 만나죠. 왜? 클러치판이 플라이휠은 고정되어 있는데 클러치판이 향이 오니까. 자, 둘이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클러치판과 플라이휠이 어떻게 됩니까? 동시에 회전하게 됩니다. 동시에 회전하게 되면 동력이 앞서 말했듯이 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원리를 통해 엔진의 동력이 전달이 되고 그 반대로 클러치를 밟을 때 자, 클러치 밟을 때 어떻게 되죠? 기어, 변속 또는 정지 할 때 클러치를 밟죠. 자, 페달을 먼저 밟습니다.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밉니다.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릴리스 포크가 릴리스 베어링을 밉니다. 얘가 얘를 밀어요. 일로. 압력판이 뒤로 갑니다. 얘가 뒤로 가요. 클러치판도 압력판 따라서 뒤로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라이가 클러치판이 얘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네 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앞에 하면 어떻게 됐죠? 동시에 회전이 되는데 동시에 회전이 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플라이휠의 동시에 회전이 멈추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이 차단이 됩니다. 이런 작동 원리를 통해 이 클러치가 작동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 동력 전달 과정 장치로는 변속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치이죠. 엔진의 출력을 차량의 주행 상태에 알맞은 회전 속도와 토크로 바꾸어 구동바퀴에 전달하는 장치를 저희는 변속기라고 합니다. 동력의 크기는 회전 속도와 토크의 곱에 비례하며 이 동력은 거의 일정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말을 통하면 어떤 말이 나오냐? 동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토크가 올라가면 회전 속도가 내려가고 토크가 내려가면 회전 속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토크, 구동력. 자, 여기서 제가 토크를 구동력으로 치환해서 얘기할 건데 그렇게 하는 좀 물리적인 식이 토크의 물리적 식 안에는 구동력이 있으며 그 둘이 비례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동력이 커지면 토크가 커지고 토크가 커지면 구동력이 커집니다. 따라서 이 둘이 비례관계 때문에 저는 여기서 토크를 구동력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동력은 회전 속도와 반비례하게 됩니다. 변속기는 수동 변속기, 자동 변속기 다릅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구조를 알기 위해 수동 변속기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위치로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추가적인 좀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동력, 토크, 이것의 정의가 뭐냐? 어떤 속도로 기계를 움직이거나 배, 자동차 등을 주행시킬 때 그 운동 저항을 이기기 위한 힘을 말합니다. 바로 나아가려는 힘을 말합니다. 자, 이게 좀 쉽게 말하면 멈춰져 있는 자동차를 나아가게, 움직이게 만든 힘, 그게 바로 구동력입니다. 자, 그 다음 회전 속도. 이건 뭐 속도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 단위 시간당 바퀴 회전수를 말합니다. 구동력과 회전 속도는 반비례 관계라고 사용된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걸 표를 보면 더 쉽게 좀 외우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늘어나면 구동력은 줄어듭니다. 구동력이 올라가면 속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 식을 통해 반비례 관계라는 걸 알 수 있고 정지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때 필요한 힘이 뭐죠? 구동력이죠. 주행 중 차의 속도를 높이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뭐죠? 회전 속도죠. 이게 상황에 따라 필요한 힘이 다 달라요. 아니, 필요한 것들이. 따라서 자동차 상황에 따라 구동력과 회전 속도를 적절히 조절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왜냐? 동력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동력을 잘 조절해서 구동력이 필요할 때는 구동력, 회전 속도가 필요할 때는 회전 속도를 그때마다 뽑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이제 하는 장치가 바로 변속기입니다. 자, 변속기, 수동 변속기 모습인데 외부 모습은 이제 저희가 많이 봐왔던 이제 이런 형태 있고, 하지만 제가 내부 모습은 많이 못 봤죠. 내부 모습이 이렇게 뭐 기어, 뭐 축, 뭐 베어링 막 이렇게 다양하게 맞물려 있는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내부 모습이 어떻게 움직이고 뭐 돌아가는지 대해서 뒤에서 한번 영상을 통해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속기의 작동 원리인데 이 변속기 작동 원리에 따라 기어식, 유압식이 나뉘지만 저희는 이제 대표적인 기어식 변속기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내부 작동 원리에서는 미끄럼 기어식과 상시물림 기어식이 있는데 이게 미끄럼 기어식 변속기, 상시물림 기어식인데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특징적인 것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이 부축은 고정되어 있고 이 주축에 있는 이 기어가 움직이면서 이 시프트 포크가 기어를 움직여주면서 이제 기어를 조절하는 방식이고 이 도어 클러치는 이 모든 기어들이 맞물리면서 움직이지만 고정되어 있고 이 도어 클러치만 움직이면서 이 주축에 있는 이 기어와 맞물리면서 회전하게 되면서 기어를 변화시키는 변속기인 상시물림식 변속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작동 원리에서 이제 미끄럼 기어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축과 부축이 평행하며 주축에 설치된 각 기어는 스플라인에 끼워져 축 방향으로 미끄럼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변속 레버, 포크 이걸 말합니다. 포크로 주축에 설치된 기어 한 개를 선택하여 미끄럼 운동시켜 부축 기어에 물려 동력을 전달하는 가장 간단하고 대표적인 변속 방식. 자, 이게 뭐냐? 앞서 말했듯이 얘가 이 기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축에 있는 이 기어와 맞물림 하면서 돌아가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밑그림 기어식 저희는 3단 기어 간단하게 수동 변속 영상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1단으로 갔죠. 낮은 속도 출력. 근데 아까 보시면 이거 움직였죠, 얘가. 얘는 이렇게 갑니다. 중간 속도 출력. 다시 이렇게 움직이죠? 쭉 높은 속도 출력. 이게 뭐냐면 여기 그림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시프트 포크가 얘를 움직여주면서 변속을 하는 거 과정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바로 미끄럼 기어식 변속기. 회전 속도를 조절해 구동력 또한 조절 가능하게 해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토크와 구동력의 그 반비례 관계식을 넣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상시물림 기어식이 있는데 주축과 변속축의 기어를 항시 물려두고 슬라이딩 칼날을 이용하여 필요한 주축의 기어를 주축하여 일체로 결합하여 변속하는 방식을 말하며 변속을 할 때는 주축에 스플라인 설치된 도어 클러치가 얘입니다. 도어 클러치. 얘가 주인공인데 변속 레버에 의하여 이동하여 공전하고 있는 주축 기어 안쪽에 도어 클러치를 끼워져 주축과 기어의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자, 이게 뭐냐? 좀 쉽게 말하면 이 기어들은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도어 클러치만 딱 움직여서 붙고 여기 있는 클러치 이렇게 붙고 그러니까 얘만 움직이면서 딱 기어에 물려서 움직이는 방식의 원리를 가진 게 바로 상시물림 기어식입니다. 좀 더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게 있으면 도어 클러치가 얘는 고정입니다. 고정. 딱 붙어서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거를 상시물림 기어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어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1단 기어가 방금 거였고 2단 기어. 자, 어떻게 되죠? 얘가 도어 클러치입니다. 얘만 움직여서 붙어서 돌아가요. 그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셨죠? 기어는 가만히 있고 이 도어 클러치 얘가 강아지가 움직이면서 기어를 변속한다. 자, 도어 클러치가 주축을 따라 움직임의 기어에 맞는 주축 기어에 맞물려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을 가진 게 항시물림 기어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도어 클러치. 얘가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유니버설 조인트입니다. 자, 축이음 커플링의 일종인데 두 축이 비교적 떨어진 위치에 있는 경우나 두 축의 각도, 편각이 큰 경우에 이 두 축을 연결을 위하여 사용되는 축이음 커플링의 일종입니다.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축을 연결시켜주는 뭐 이렇게 연결기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고 뭐 위치로는 여쯤 이것들을 말하면 그리고 또 이게 또 편각이 나왔잖아요. 편각이 뭐냐? 이 지평면과 이게 평행한 이제 이 선을 그으면 이렇게 세타가 나오죠. 이게 바로 편각입니다. 편각이 큰 경우. 이게 왜 일어나냐? 이제 엔진과 이 구동륜의 이제 높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 차로 인한 불안정을 불안정이 이제 축에 이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불안정을 이제 좀 안정화시키는 게 바로 유니버설 조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추진축입니다.
뭐 이건 굉장히 간단한데 엔진으로부터 클러치 변속기를 거쳐오는 회전력을 최종 감속기에 차동기에 전달하는 축을 말합니다. 뭐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오는 전달을 힘을 전달해주는 축을 추진축이라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종감속 기어, 뭐 베벨 기어라고도 하죠. 추진축에서 오는 회전력의 회전 방향과 구동륜과의 회전 방향은 수직인 상태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 얘는 이렇게 회전해. 이게 뭐 클러치, 막 변속기, 뭐 엔진 이렇게 있는데 회전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바퀴는 어떻게 돌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둘이 방이 수직인 거예요. 네.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방향이 수직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장치가 바로 종감속 기어. 추진력에서 전달되는 이 회전력을 직각으로 바꾸어. 이게 무슨 말이냐? 구동륜의 회전 방향과 맞춘다는 말입니다. 바꾸어 차축이 전달한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이 바로 종감속 기어이며 그림에서 위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종감속 기어의 원리 영상을 좀 간단하게 좀 보실 텐데요. 자, 보시죠. 얘는 이렇게 돌아가고 얘는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간단한 원리가 있습니다. 회전력은 수직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종감속 기어 플러스 속도 감소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동 기어 있는데 차량이 선회하거나 혹은 차후 자륜에 작용하는 구름 저항의 크기가 다를 때 구동 차축의 속도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장치를 말합니다. 만약 두 차륜의 속도가 다르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위치로는 여기 있고 좀 이게 어떤 장치인지는 좀 바로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전제 조건. 자, 차동기의 원리. 차동 장치는 자동차가 선회할 때 양쪽 바퀴가 미끄러지지 않고 원활하게 선회하려면 바깥쪽 바퀴가 안쪽 바퀴보다 더 많이 회전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이렇게 가는데 거리는 똑같아요. 아니 시간이 같죠. 움직인 거리가. 근데 이동 거리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속도가 달라지죠. 속도가 달라지면 그 바퀴마다 얘의 속도가 얘보다 빠르겠죠. 왜냐?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정 그 거리를 더 이동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양 바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차동 기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차동 기어에서 이제 핵심적인 게 바로 스파이더 기어인데 양쪽의 구동륜의 속도가 달라지면 스파이더 기어가 작동해 회전 속도가 느린 구동륜 쪽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켜 저항 속도가 빠른 구동륜 쪽 회전 속도를 감소시켜 양 구동륜 속도비를 맞추는 게 바로 스파이더 기어의 역할입니다. 자, 이런 역할을 통해 차동 기어가 활성화가 되고 그 두 바퀴의 양쪽 바퀴의 속도별을 맞추게 되어서 사고를 일으킬 확률을 줄여주게 해주는 바로 장치가 바로 차동 기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엔진으로부터 나왔던 동력을 다양한 장치를 통해 구동륜에 전달시키죠. 바로 이 구동륜을 전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력을 최종적으로 전달받아 회전하는 바퀴가 바로 구동륜, 여기 바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동력 전달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고 뭐 많은 양을 배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는 과정 차원에서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동력 전달 과정 순서로는 이제 기관, 클러치, 변속기, 유니버설 조인트, 추진축, 종감속 기어, 차동 기어, 구동 순으로 이어지며 이 그림을 통해 조금 간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엔진입니다. 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 엔진으로 만들어낸 동력을 상황에 따라 필요하게 연결 혹은 차단하는 클러치가 있고 세 번째 변속기가 있는데 이 변속기는 동력을 구동력과 회전 속도로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 장치이며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유니버설 조인트는 축을 이어주는 조인트 역할을 해주며 그리고 다섯 번째 추진축은 엔진에서의 동력을 구동륜으로 전달해주는 축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이어진 회전력을 이 종감속 기어에서는 추진축으로 오는 회전력을 구동륜이 사용할 수 있게 회전력의 방향을 수직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차동 기어. 양쪽 구동륜의 속도가 다를 때 속도의 비를 맞춰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발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